인류 역사상 최고의 두뇌라는 우리 뉴턴 아저씨, 만류인력의 법칙인 뉴턴 아저씨도요, 주식 투자로 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고 접근하세요. 거래 정지되고 이제 상장 폐지됐습니다. 그런 성공 공식이 되면은 사실 오히려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생각대로 테스형입니다. 오늘은 주식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제가 25년 했는데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봤습니다. 그동안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오늘 이야기 해드릴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 말고도 다른 자산과 이제 비교도 좀 해드릴게요. 오늘 이야기도 아마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직장인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투자가 주식 투자잖아요. 근데 수익이 냈다는 사람은 제가 별로 못 봤어요. 맞아요. 투자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주식 투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역사적으로 봐도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두뇌라는 우리 뉴턴 아저씨, 만류인력의 법칙인 뉴턴 아저씨도요, 주식 투자로 망했어요. 이분이 사우스시 남해라는 회사를 사서 수익을 봤는데 이게 팔고 났는데도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서 결국에는 훨씬 높은 가격에 훨씬 큰 금액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는데 이제 급락을 하고 망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1920년대에 이분이 2만 파운드를 잃어요. 현재 돈으로 한 40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파산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음악의 어머니 핸델은 주식을 고점에 팔아서 그 돈으로다가 런던의 음악 아카데미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똑똑하다고 주식 투자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뉴턴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내가 천체의 움직임을 계산할 수 있지만 사람들의 관계는 계산할 수 없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또 롱텀 캐피탈이라는 유명한 회사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뭐 수학 박사, 경제학 박사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회사거든요. 심지어 이제 노벨 경제학상 받은 분들도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해서 투자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분들이 처음엔 성공을 하다가 결국 1998년 러시아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면서 이 회사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똑하다고 우리가 이제 돈을 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AI가 나오잖아요. 근데 AI가 아직 주식시장을 정복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나오는 AI는 사실은 이세돌을 이겼던 알파고보다 수만 배 뛰어난 AI거든요. 근데도 인간의 예상치 못한 이런 움직임이라든지 다양한 변수 이런 것들을 아직 AI도 계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AI도 못 이기는 주식시장을 우리 개인들이 이긴다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똑똑한데 제가 주식으로 맨날 돈을 잃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군요. 그럼 주식 접근법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저는 일단 여러분들이 빨리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투자를 하면요, 거의 투기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리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젊은 분들이 막 욕심이 너무 앞서가지고 신용, 대출, 미수 이런 걸로다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또 막 몰빵 투자 막 이런 거 합니다.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근데 이런 분들은 한 번 실수하면 바로 골로 갑니다. 사실은 저도 주식 투자를 처음 할 때 멘토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막 하다 보니까 이상한 방법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번 성공해도 한 번 실패하면은 다시 이제 기자가 박살이 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탈모도 2번 있었고요. 계좌도 깡통을 2번 차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살도 막 쭉쭉 빠지고 이런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무리한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성공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게 여러분들의 성공 공식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제 그런 성공 공식이 되면은 사실 오히려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자기만의 성공 공식을 버리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시도를 하다가 시간이 가고 나이가 들고 결국에는 언젠가 실패가 오면은 그동안 이뤘던 걸 이제 한 방에 다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빨리 돈 벌려는 마음을 버리고 서두르지 말고 돈은
시간이 벌어다 주는 거라는 거를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이 쭉쭉 빠진 흑역사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테스 형 요새는 주식으로 돈 좀 버나 봐요. 또 주식 투자할 때 마음에 새겨야 될 점이 있을까요? 주식 투자가 가장 어려운 투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고 접근하세요. 그래서 실패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근로자라고 생각할 때 회사에 20일은 출근하시잖아요. 월 20일. 그리고 200에서 500만 원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최소 한 달에 20일 출근해서 8시간 이상 일하고 주말에도 출근할 때도 있고 야근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생을 해서 200에서 500을 버는데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200에서 500을 벌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노력은 거의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중에서 사업 보고서 분기별로 나오는 거 읽어보시는 분들 몇 분이나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거기 나오는 기본적인 재무 분석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또 몇 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회사에 전화하고 탐방하고 주총이나 이런 데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는지 저는 정말 궁금해요. 근데 이런 걸 다 해도요, 돈 벌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런 거 안 하면서 돈 벌려는 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 다 도둑놈 심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돈 벌 수 있으면은 우리 모두가 지금 다 재벌이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또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리딩방 가서 막 종목 추천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요번에 나왔던 뭐 슈퍼개미라는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종목 추천해주고 이분들은 미리 사놓고 여러분들이 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팔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다 쉽게 돈 벌려는 그런 그 마음들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살이가 독립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설 수가 있습니다. 논어에서도 30에는 혼자 서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도 굉장히 많은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실력을 쌓아야 되고 혼자서 종목 분석하고 또 발굴하고 가치평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비로소 손해를 보지 않고 수익이 조금씩 쌓아나갈 수 있다. 그래서 믿을 거는 자기 자신뿐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리디방 가서 돈을 내고 가입해가지고 주식을 샀거든요. 그럼 이거는 도둑놈 심보 아니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돈 버셨나요? 네, 쫄딱 망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을 때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면서 자기 주식을 조금씩 판다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저는 돈을 냈으니까 도둑놈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둑놈 아니니까 나쁜 사람이라고 해둘게요. 네.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올바른 마음 자세를 가졌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주식 투자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젊은 분들은 주식 투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빨리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식 투자를 3년 정도 해보면 그 안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내가 잘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주식을 사놓고 잠을 못 잔다. 뭐 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이런 분들은 주식 투자를 빨리 접으시면 돼요. 대신 이제 간접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기질적으로 이거 나 굉장히 재밌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이런 거를 이제 스스로 깨닫잖아. 이런 분들은 좀 큰 부자가 될 확률이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퍼센트는 높지 않습니다. 하니까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빨리 3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동안 해보면 그런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사실은 주식은 똑똑하다고 잘하지 않아요. 주식 투자에서 제가 잘하는 사람들은 현명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현명한 사람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통해서 배울 수 있으면 좋은 투자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주식이 안 맞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벌 기회가 없는 게 아닙니다. 돈 벌 기회 굉장히 많습니다. 간접 투자를 통해도 되고요. 다른 투자도 굉장히 많으니까 절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유명한 간접 투자 S&P 500 있잖아요. 이 투자도 굉장히 좋아요. 이게 1945년부터 작년까지 연평균 수익률이 11.2%에 달합니다. 연평균 수익률이. 그러니까 최근 또 20년을 보면은 835%, 최근 30년을 보면은 2416%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수익률만 해도 굉장히 좋은 부를 불려나갈 수 있으니까요. 굳이 이렇게 직접 투자에 연연하지 않으셔도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3년 동안 했는데 이게 아깝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 그런 경제 공부는 다른 투자 또는 간접 투자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투자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대 이상인 분들은 어떡하냐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40대까지 주식 투자를 안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주식이 안 맞는 분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나이 들수록 편한 투자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간접 투자, 아까 말씀드린 ETF 같은 걸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접 투자가 생각보다 수익률이 정말 높네요. 저도 이제 닥치고 간접 투자 시작해 봐야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의 모르는 주식투자 생리에 대해서도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어디 가도 못 들어보실 얘기입니다. 이건 제 경험인데 주식시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리딩방에서는 지들이 먼저 사놓고 여러분들한테 돈 받고 추천해주면서 판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완전 복마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겪은 다른 얘기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재무제표상으로 너무 훌륭한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을 계속 제가 조금씩 사고 있었는데 제 친한 지인한테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주식을 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네트워크가 굉장히 좋은 분이었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회사 사장이 오너가 돈을 구하러 다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런 정보는 굉장히 고급 정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 팔았어요. 근데 한 2달, 3달 있다 그 회사 거래 정지되고 이제 상장 폐지됐습니다. 그 재무제표 자체가 다 분식회계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운이 좋아서 알게 됐는데 그때 당한 개미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들이 주식시장에 상존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은 그런 정보에 접근하지 못할 확률이 높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여러 이렇게 리딩방에서 하는 그런 수익률에 너무 이렇게 현혹되면 안 됩니다. 거기서 하는 수익률들은 굉장히 거짓말이 많고요. 또 이제 주식 고수라는 분들이 수익률 좋은 분들이 있긴 있는데요. 그런 분들도 다 대출이라든지 이런 걸 써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TV나 이런 데 나와서 빚으로다가 투자하면 안 된다 하지만 그런 분들도 그런 굉장한 수익률은 거의 대출이라든지 그런 신용을 써가지고 하는 건데 그분들은 조금 더 보다는 리스크 관리 능력이 뛰어나긴 하지만 그 투자 방법은 저는 좋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수익률이 나 있는 상태지 결말은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네요. 혹시 염두에 둬야 할 게 또 있을까요? 제가 이제 다른 자산과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이 다른 것보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수익률이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데요. 이게 한국에서는 별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 전세가 있잖아요. 전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 대비 수익률은 좀 다를 수 있어요. 2014년, 15년에 서울의 아파트가 4억 5천짜리 아파트가 전세가 4억이었고 여러분들이 5천만 원 있으면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파트가 5, 6년 지나서 다 10억이 넘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5천을 투자해서 5억을 번 거예요. 세금을 빼더라도 그러면 수익률이 1000%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로다가 우리가 1000% 수익을 못 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한국
시장에서는 가능하다. 전세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봐도요, 제가 투자한 주식 중에서, 그래도 비중이 있는 주식 중에서 수익률 났던 거는 한 3년 동안 투자해서 한 350% 수익 났던 주식이 있어요. 근데 저는 부동산에서는 4년 투자해서 750% 수익이 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전세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수익률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절대 부동산이 주식보다 수익률이 낮지 않다는 거를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에만 목을 맬 필요가 없다. 이런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전세 제도 때문에 주식보다 오히려 부동산이 더 크게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아주 흥미롭네요. 주식과 부동산의 차이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자산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주식, 부동산을 모두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다만 주식 투자는 열심히 해보고 안 되면 빨리 간접 투자로 전환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사람마다 다 이제 정의하는 게 다르겠지만 저는 경제학이라는 거를 불확실성을 줄이는 학문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델이 나와서 기존 모델 가지는 오차를 조금 줄이면 얘가 이제 새로운 모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확실성을 줄이는 게 경제학의 기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불확실성 측면에서 부동산이 훨씬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2014년, 15년에 서울에 집 산 사람 중에 손해본 사람이 지금 있을까요? 현 시점에 제로입니다. 근데 이제 주식은 안 그래요. 주식은 지수가 1000에서 2000이 가건 3000이 가도 손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이에 또 상장 폐지되는 주식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불확실성 측면에서 부동산이 주식보다 우수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둘을 비교했었을 때 아파트 같은 경우 일단 사면요. 여러분들이 비과세 이런 조건 때문에 2년 동안은 거의 팔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주식으로 치면은 자발적인 장기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저절로. 우리가 주식은 빨리 올랐을 때 그거를 빨리 팔아서 수익을 실현하고 싶은 욕구들이 또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게 자동으로 방지되는 게 이제 부동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부동산이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부동산이 훨씬 더 평등한 시장이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그 이유는 주택 시장에는요, 메이저가 없어요. 주시장에는 막 주식을 막 사가지고 올리는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시세를 조정할 수 있는. 근데, 주택시장에는 이런 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없고요. 공매도,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도 실질적으로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이 실질적으로 투자하기에는 부동산이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의 단점은 에너지 낭비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시세 변동에 따라서. 그리고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대로 하려면 모니터링 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모르는 걸 물어봐야 되고 주총회도 가야 되고 분기보고서 계속 읽어봐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부동산에서는 뭐 집을 샀어요. 그럼 2년 동안 못 팔기 때문에 특별히 공부 안 하고 있다. 팔 때 어느 시점에 팔아야 되는지 공부하다 이제 팔면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측면에서도 부동산이 조금 더 효율적이다. 부동산도 작전 세력이 있지 않나요? 실질적으로 작전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분들이 큰 트렌드를 바꿀 수는 없어요. 또 여기 밴쿠버 부동산만 해도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이 많이 유입돼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올려놨다고 하는데 한국 강남의 경우에도 중국인 투자로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들이 올라가는 트렌드를 더 가속화했을 뿐이지 하락 트렌드를 상승 트렌드로 바꾼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트렌드를 바꾸지는 못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투자할 때 그렇게 고려 대상은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주식보다는 부동산이 더 안전할 것 같아요. 저 이제 주식 접고 부동산에 올인할까 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2015년에 아무 집이나 산 사람이 이제 현 시점에서 손해본 사람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반대로 이제 2007년 고점에 집을 산 분들이 2015년까지 봤었을 때 이익 본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은
사이클에 맞게 투자해야 된다. 반면에 주식은 2007년부터 15년까지 투자해서 또 이득 본 사람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래서 주식 투자도 함께 병행해야 하는 거군요. 주식 투자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조언 하나 더 주시겠어요? 투자할 때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저는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직접 투자건 간접 투자건. 일단 수익률이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S&P가 연평균 11.2% 상승했다. 거의 80년 동안. 그런데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에서는 우리 코스피 종합지수가 1989년에 1000이었어요. 그때 처음 1000에 도달했어요. 그리고 2000은 2007년도에 도달했어요. 그런데 지금 뭐 2600이라고 보면은 사실은 거의 34년 동안 160% 오른 거고요. 2007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16년간 30%밖에 안 올랐어요. 사실 이건 비교조차 안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투자해야 되냐 하면은 답은 이제 미국 시장으로 나오고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데 한국이 선진국이니까 한국이 선진시장이라고 생각하시는데 한국은 이머징 마켓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중국이 점점 커지면서 이머징 마켓에서도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물론 우리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선진시장으로 편입이 되겠지만요. 현재까지는 글로벌 시장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변두리 시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시장으로 비유하자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한국 주시장에 투자하는 거는 지방의 어디 중소도시의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과 같아요. 한국의 중소도시 아파트의 변동은 결국 외부에서 투자가 들어와야지 큰 상승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주시장이 외국인이 투자가 들어와야지 많이 오르는 것처럼 그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있는데 가급적 여러분들이 수수료 많이 내는 펀드는 가입하지 마시라고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S&P 500 ETF라든지 이런 것들이 싸면서 실질적으로 수익률이 더 잘 나와요. 그러니까 S&P 500을 이기는 펀드가 굉장히 소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S&P 500 수수료 아끼면서 직접 투자하시는 게 좋다 말씀드립니다. 태수형 혹시 S&P 500에서 광고료 받은 건 아니시죠? 그런 데서 광고료를 주지 않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라는 말은 정말 많이 들었는데 오늘 태수형 덕분에 그 이유를 명확히 알게 됐어요. 유집 자식인지 꽤 똑똑하시네요. 오늘은 그동안 제가 주식 투자하면서 느꼈던 주식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자에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